극우 유튜버들은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가짜뉴스를 광주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계엄 이후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게 급증한 걸로 나타나면서 극우 유튜버들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시민들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5.18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40년을 이념의 노예로 살고 5.18에 때가 묻지 않으면 밥도 못 벌어먹고 사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여러분. 집회 곳곳에서 참가자들이 스카이 데일리 인쇄물을 읽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남성은 구독 신청서를 뿌립니다. 일면 제목은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 정부 공식 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허위 사실로 밝혀진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5.18 특별판 광주 집회에서 뿌려진 것 관련해서 좀 여쭈러 왔는데요. 할 수가 없어요. 5.18 기념재단 조사 결과 이런 5.18 폄훼와 가짜뉴스는 지난 비상계엄 이후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를 제외한 온라인 커뮤니티 두 곳만 열흘 동안 지켜봤는데 전달보다 25% 늘어난 겁니다. 조사된 것보다 이제 필터링을 필터링이 못된 게시물도 솔직히 많이 봅니다. 정말 무슨 부대원들이 댓글 쓰듯이 다다다 올라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모인 시민들을 5.18 폭도라 지칭하는가 하면 전두환이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댓글 등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장이 섰기 때문에 대중 집회가 열리고 SNS를 더 많이 보고 더 자극적인 것을 발표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구독해주고 기금을 내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게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5.18 유족들은 이번 계엄 선포를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45년 전 끌려가던 아버지의 모습, 계엄군에 맞서다 쓰러진 형. 그날의 악몽에 다시 시달려야 했는데 김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날, 딸은 45년 전 끌려가던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제는 우리 아빠는 돌아가셔서 잡혀갈 사람은 없구나. 아버지는 김노경 전 국회 부의장, 전두환 신군부는 김 전 부의장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주모자로 몰아 체포했습니다. 근데 10시 넘어서 손님이 온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같이 좀 가주시라고 했고 남산에 있는 중앙정법으로 들어갔대요. 반년 가까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온갖 고문을 당한 아버지는 결국 5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빼앗기고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딸. 계엄을 또다시 겪고 당시 공포를 떠올립니다. 다리 문틈 사이로 보이는 다리의 그 시커먼 멍을 제가 본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믿고 싶지도 않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에서 형 류동훈 열사를 잃은 동생 동인 씨. 시신들의 냄새, 그다음 피 뭉그러져 진짜 비참하게 있는 시신들, 여전히 잃어버리지 못하는 기억들이고. 형은 계엄군에 맞서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숨진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과 가짜뉴스에 마음속 상처는 40년 넘게 아물지 못하고 덧나기만 합니다. 적어도 그 동시대의 아픔을 서로 조금씩이라도 이해한다면, 진짜 이 아주 새끼손가락만 치라도 서로가 이해를 한다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죠. 이거야말로 진짜 폐륜적이죠. 헌법 수록까지 논의되던 5.18 정신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또다시 혐오와 왜곡의 대상이 됐습니다. 짐작할 수가 없을 만큼 악의 세력은 집요하고 커요. 영원히 반복될 거라는 생각도 이제는 했어요, 저. 희망적이기보다는. JTBC 김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